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지스터 모스펫에 대해서 개요 및 동작 영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펫은 이제 BJT와 더불어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모스펫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앞에 BJT를 하면서도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3단자 소자가 돼요. BJT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 PNP 트랜지스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FE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스, 게이트, 드레인 3단자 소자가 되어 있고, 구조는 BJT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거에 동작을 하는 그런 기능들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자 소자의 기능들을 앞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번 다시 보면, 우리 3단자 소자라고 하는 것은 스위칭 작용과 증폭기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스위칭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이제 물이 흘러간다, 혹은 이제 전기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건데 이제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도 있고요. 완전히 잘 흐를 수도 있게 만드는 뭐로 이렇게 이제 가운데 베이스, 게이트 이렇게 문을 달아줘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단자 소자 중에 하나의 단자를 통해서 그거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걸 오프, 온, 그래서 이게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단자 소자를 가지고 하는 큰 작용 중에 하나는 지금 보는 증폭기 작용이에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그 게이트를 가지고 여기 문을 많이 열고 조금 열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BJT나 FET 같은 경우는 이런 3단자 소자를 가지고 이런 증폭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전자 소자가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FET 중에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스펫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열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 먼저 한번 보겠어요. 오른쪽에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3단자 소자가 되어 있고, 크기를 이렇게 보면 이 정도의 크기, 여기 성냥개비가 있으니까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로 되어 있고, 그 단자가 소스, 게이트, 드레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소자를 우리는 FET, 그 중에 이제 FET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스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필드라고 하는 게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니까, 전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전압이 변하는, 이제 전개가 변하는 거죠. 전압에 의해서 유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인데, 그거는 모스펫과 JFET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많이 모스펫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모스펫이라고 하는 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이고, 1970년대에 이제 구현된 소자로 BJT에 비해서 장점을 가져요. 무슨 장점이냐면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IC 같은 거 구현하는데 더 좋겠죠. 그리고 저전력 소모, 전력 소모가 적다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BJT에 비해서 FET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고집적 VLSI 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아날로그 ICT 폭넓게 이용되는 그런 소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FET 같은 경우는 높은 입력 저항을 가져요. 높은 입력 저항을 가지니까 입력 전류가 이제 적어서 그걸로 인해서 저전력 소모가 이제 되는 건데, 우리 설명하면서도 이제 뒤에서 다 이 얘기를 하겠지만,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게이트 옥사이드 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옥사이드 층이라고 하는 게 절연층이에요. SiO2로 만들어져 있어서 절연층이니까, 절연층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게이트 쪽에 이제 높은 입력 저항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전압이 증폭되어 출력에 나타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전압에 의해서 전개를 이제 만들어서, 그 전개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것들의 문을 열고 닫는데 뭘로? 전압으로 이제 제어하는 그런 증폭 소자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가형 모스펫과 공피평 모스펫가 있는데, 얘들은 채널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채널이 먼저 있느냐 혹은 이제 채널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증가형 모스펫과 공피평 모스펫인데, 우리는 설명을 할 때는 증가형 모스펫을 주로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종류에 따라서 N채널 모스페트와 P채널 모스페트가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채널이 이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가느냐, P형 반도체로 이렇게 해서 채널을 형성하느냐 하는, 전자로 형성하느냐, 그 전공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증가형 N채널 모스페트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거하고 극성들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모스페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스페트의 구조하고 회로 기호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스페트 중에서 먼저 증가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NMOS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증가형 N채널 모스페트를 앞으로 우리는 NMO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 NMOS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기판이잖아요. 기판이 P형 반도체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P형 반도체로 되어 있는 기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헤빌리 도핑 되어 있는 M 플러스 N형 반도체 인재를 갖다 놓고, 거기 위에 이제 여기 SiO2층이 덮여 있어요. SiO2층. 여기 SiO2층이잖아요. 그 SiO2층은 절연체예요. 절연체. 절연체로 되어 있는 거 위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금속이에요.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도체에서 전류를 이렇게 흐르줄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가 컨택 시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빨간 거가 메탈. 그래서 M자 따고, 이 파란 거가 옥사이드 따고, 그리고 여기 이쪽 밑에가 P형 반도체니까 세마이컨덕터 이렇게 따게 되면 MOS 이렇게 해서 여기가 MOS라고 하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FET라고 하는 것은 쉴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전압에 의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가 되겠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이제 동작 설명을 하면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여기 전류를 흐를 수 있게 있는 이런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우리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N형 반도체에 전자들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통로가 지금 P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를 수가 없어요. 그 통로를 만드는 게 이제 점점 여기 전압을 가하면 통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동작 설명에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채널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일렉트론, 전자들이기 때문에 N채널이라 그래서 우리는 NMOS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PMOS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반대로 되어 있겠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브스트레이트가 뭘로 되어 있어요? 아까 P형 대신에 이제 N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N 플러스 대신에 P 플러스 되어 있고, P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증가형 P채널 모스페트라고 하고, PMOS라고 이제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통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양공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양공들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게 채널을 형성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영상들에서 설명하기는, 우리는 증가형 N채널 모스페트, NMOS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피모스라고 한다면 그거하고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기호는 이제 이런 기호를 갖고 있다. 우린 소스, 소스,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화살표로 이제 구별을 해요. 여기 화살표가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N채널이 되는 거고, N모스가 되는 거고,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P모스가 돼서 P채널로 이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앞에서 우리 모스페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죠. NMOS하고 PMOS가 있었고, 소스, 드레인, 게이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NMOS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2차원으로 그린 거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3차원으로 그린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여기 이제 P 서브스트레이트 안에 여기 이제 N 플러스에서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SiO2층 위에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해서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L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제 3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떨어진 그 요 폭 W라고 하는 위스가 있어요. 이 값들은 우리 나중에 보면 전류를 흘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데, L이라고 하는 값은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값이냐면 0.03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1 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고요. 요 위스 폭이라고 하는 놈은 0.05 마이크로미터에서 보통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폭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L 값과 W 값의 비에 의해서 전류 값을 조정하는, 굉장히 크기를 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는 BJT에서는 그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일 때 에미터와 콜렉터를 이제 NPN 트랜지스터라고 하더라도 뒤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모스펫에 보니까 이 FET를 보면 소스와 드레인을 봤을 때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소스와 드레인을 바꿔도 이 특성이 바뀌지 않느냐? 바뀌지 않고 바꿔서 두 개를, 소스와 드레인을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증가형 NMOS가 전기적으로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전류 전압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류 전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는 보통 바디를 그라운드 시키고 소스를 이렇게 그라운드 시키고, 그리고 소스와 게이트 사이에 이렇게 전압원을 이렇게 걸어요. 걸고, 그리고 이제 소스와 드레인 사이도 이렇게 전압원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뭐 소스 쪽이 이제 그라운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걸어서 얘를 VGS,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을 VGS,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압을 VDS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을 조절을 하면 얘가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냐면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의 동작을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IT라고 하는 이 드레인 쪽에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VDS 값을 전압을 걸면 드레인 쪽에서 소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드레인 쪽도 일렉트론 전자가 있고 소스 쪽도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가 흐를 텐데, 그 전자가 흐르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P형 반도체가 있으니까 전자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있지 않냐면, 요 흐를 수 있는 통로, 여기가 이제 우리는 채널이라고 하고, 채널이라고 하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건데, 그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얘가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통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소스와 드레인의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리고 이제 여기 सब스트레이트 사이에 PN 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의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공핍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에다가 뭐를 가했냐면 VGS라고 하는 전압을 가했어요. 전압을 가하면 게이트 쪽이 높고 요 P형 쪽, 그 सब스트레이트 쪽이 낮으니까 이 방향으로 게이트 쪽에서 सब스트레이트 쪽으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전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전개가 형성이 되면 이 전개에서 플러스 전하는 밑으로 밀려가고 마이너스 전하는 이제 위로 갈 텐데, 이 전개가 점점점, 즉 VGS라고 하는 값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를 모으더라도 마이너스가 잘 모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VGS가 어느 순간 그거를 V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를 문턱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해서 이 문턱 전압이 되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이 표면에 P सब스트레이트의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VT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그 혼동하기를 이렇게 라지스로 써서 VT라고 하는 값, 열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혼동하기 않기 위해서 여기 스몰 t 값을 썼고, 지금은 n 채널로 되어 있어서 VTN으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VTN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VGS 값을 계속 가해서 요 सब스트레이트의 표면에 막 전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런 순간이다. 그렇다면 요 VGS 값이 VTM보다 이렇게 더 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substrate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길이 형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길이 형성이 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얘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VGS 값이 점점 커진다. 점점 이렇게 증가한다고 한다면, 더 커진다고 한다면 이 채널이 더 커지겠죠. 굵어지겠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인데 그 물질에서 지금 요 길이 소스에서 드레인까지의 길이 L은 일정하고 이게 점점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 거면 여기 단면적, 여기 단면적이 커지는 거잖아요. 단면적이 커지니까 단면적이 커지면 어떤 물질에서 단면적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커지니까 VGS가 점점 증가하면 뭐 채널의 저항값이 이제 감소를 해요. 이렇게 감소하면 저항값이 감소를 하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값에 따라서 드레인 쪽에서 소스 쪽으로 이제 전압 VDS를 걸게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VGS 값에 따라서 VDS라고 하는 전압에 의해서 드레인 쪽에서 소스로 흐르는 ID라고 하는 커런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전압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값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VDS 값에 따라서도 이 채널의 이제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동작으로부터 우리 그 FET의 전기적인 특성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VGS, 여기 VDS, 그리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의 이제 관계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ID와 VDS의 평면을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VGS라고 하는 것이 VTM보다도 적다. 그러면 스레실드보다 적으니까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은 거죠. 앞에 설명에 의하면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VGS가 VTN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영역을 차단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VGS라고 하는 값이 VTM보다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커지는데 VGS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서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처음 이제 커지게 되면 이와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점점 기울기가 더 커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똑같은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더 크게 흐르기 때문에 저항값이 작아진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그 채널이 형성이 되면서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더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값이 작아진다. 그런데 이게 VDS가 너무나 큰 값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 좁은 범위 내에 한 50mV 정도 이런 범위 내에서 VDS 값이 작은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VDS가 커지면 막바로 전류가 커지니까 비례하는 값이니까 저항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수식처럼 쓸 수 있냐면 드레인 커런트 ID는 VDS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비례하는 값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VGS 값이 커지면 더 큰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VDS가 점점 커진다. 이 VGS 하나를 이제 고정을 시킵시다. 여기 이 맨 슬롭이 기구가 높은 거를 고정을 시켜서 VGS 값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VDS 값을 이제 변화를 시켜봐요. VDS를 점점 증가를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VDS를 점점 증가시키면 이 채널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하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차,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차, 드레인 쪽이 전압이 높아지니까 VGD 값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면 여기에 채널 폭이 이렇게 자꾸 작아지겠죠.
그래서 자꾸자꾸 작아지면서 특히 이렇게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핀치 오프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채널의 굵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작아지니까 점점 채널이 작아지면 전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형적이다가 점점 곡선화시켜서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오면 이거를 우리는 핀치 오프 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딱 마주치는 그런 이제 채널이 이렇게 그 막히는 그런 것들처럼 볼 수가 있고, 이 순간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VGD 값이 VTN 값에 의해서 얘를 정리를 하면 VGS VTN은 VDS가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핀치 오프 되어 있을 때 이 점은, 여기 이 점은 이렇게 VGS-VTN 이 점이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이렇게 써보면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포물선 모양 VDS 값에 의해서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항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값이고, 여기 이제 그 핀치 오프 점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VGS-VTN이 VT하고 같으니까 VGS-VTN, 요 VDS 값을 요 VGS-VTN으로 하면 요거 제곱에서 2분의 1 제곱을 빼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서 그 수식은 ID 이퀄 2분의 1 KN 프라임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N이라고 하는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이 수식을 할 때 KN 프라임이라든가 L분의 W 값들을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요 KN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 그 만들 때 생기는 그런 그 상수값이에요. 뮤N COX라 그래서 뮤N은 그 N형 반도체의 이동속 값이고, COX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절연체가 있었잖아요. SiO2 절연체가 있어서 이 SiO2 층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콘덴서 값을 나타내고 있고, L 값과 W 값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떤 그 소스와 드레인 간의 거리를 L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폭을 이제 W라고 그랬으니까 그 값에 의해서 그때 설명을 할 때 이 ID라고 하는 전류 값을 형성할 때 L 값과 W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L 값에 비해서 거리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크면 큰 전류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ID 드레인 전류하고 VDS 값에 의해서 이런 곡선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곡선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어서 여기가 핀치 오프, 핀치 오프, 핀치 오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마치 포물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평평한 영역, 이 평평한 영역을 우리는 포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FET가 증폭기로서 작용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선형 간인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BJT하고 좀 헷갈리는 거가, BJT 같은 경우는 이 트라이오드 영역에 있는 것들이 포화 영역이라고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있고, 지금 여기 FET의 포화 영역은 우리는 활성 영역, 액티브 리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되겠고, 차단 영역은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런 FET도 이와 같이 트라이오드 영역, 포화 영역, 차단 영역으로 나눠져서 동작 영역이 나눠져 있고, 우리가 이제 증폭기로 작용하려고 한다면 동작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여기에 포화 영역에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동작 영역으로부터 우리는 그 FET가 포화형에서 동작해야 증폭기로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포화형의 등가 회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화형의 등가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회로에서 그 NMOS에 의해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VGS를 걸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VDS를 걸어서 ID라고 하는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데, 그때 포화형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VGS가 VTN보다 커야 되고 VDS가 VGS-VTN보다 큰 이렇게 생긴 전압들이 걸려야 이게 포화형에서 동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포화형에서 동작하면 평평한 곳에서 우리 VGS에 의해서 2분의 1 KN 프라임 L분의 W VGS-VTN의 제곱만큼
드레인의 전류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종속 전류원이잖아요. 종속 전류원인데 무엇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냐면 VGS라고 하는 것에 종속되어 있어요. VGS가 어디예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요 VGS라고 하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을 입력 전압을 조절을 하면 출력 전류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이런 FET 같은 경우는 입력 전류가 0, 즉 입력 저항값이 매우 높아서 입력 전류가 0에 가깝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게이트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값이 0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증가형 N채널 모스페트가 포항에서 동작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등가율을 사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모스펫의 개요 및 동작 영역을 하면서 3단자 소자 기능, 스위칭 작용을 하고 증폭 작용을 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걸 이제 트랜지스터 모스펫의 개요를 설명을 했고, 모스펫의 구조하고 기호, 그리고 이제 증가형 엠모스의 동작 영역, 그래서 차단 및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고 있고, 증폭기로 작용하려고 한다면 이제 포항에서 동작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포항에서 동작할 때 등가율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